자, 이어서 2-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2 두 번째 주제, 작은 두 번째, 2-2번 주제는요, 예, 박은정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오늘이 첫 번째 출석이었죠. 첫 출석이어서 더 눈에 띄었을 수도 있겠으나, 예, 상당히 눈에 돋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처음 날이니까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해요. 그 인사말에서 오늘 박은정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 1분 정도 인사말을 했는데 아주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 검찰을 재건축하겠습니다. 예, 박은정의 얘기였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박은정 의원 존재감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사실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쟁쟁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요,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거기 박지원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웬만한 사람들 뭐 저리 가라, 뭐 국힘당 의원들 한 서너 명은 찜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와중에서도 초선 의원인 이 박은정 의원 오늘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박은정 의원 오늘 이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장면이 뭐였느냐? 예,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겠다 라는 인사말이었어요. 짧게 했어요. 1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분도 채 안 됐지. 그런데 그 1분에 각오가 들어있다고 해야 될까? 아니, 우리가 듣기에 너무 속 시원했어. 더군다나 이 양반이 검사 출신이잖아. 검사 출신의 이 말이 나왔다니까 우리는 오 싶더라고요. 그 말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검찰을 재건축하겠다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을 재건축하겠다. 검찰을 재건축하겠다는 박은정 의원의 얘기 직접 듣고 다음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에 일절 뜻이 없던 제가 24년의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법사위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거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폭주하는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바로 이곳에서 멈춰 세우겠습니다. 검찰을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건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핵장기 척결관님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재건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뜯죠. 철거해요. 철거합니다. 리모델링은 겉에만 뜯어내고 골격은 남겨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죠. 하지만 재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짓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핵장기 척결관님 하시는 말씀이 재건축이란 말 아닌가요? 그죠? 재건축하면은 원래 있던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재건축하면은 저층 아파트 확 밀고 고층 아파트 막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체잖아요. 철거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 한마디가 자꾸 이러지 맙시다. 단어 하나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참네. 예, 재건축 말 틀린 거 아닙니다. 다들 왜 이러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예.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 수선하는 게 아니고요.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철거한다고요. 재건축은 철거하고 다시 짓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다들 지금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야, 지금. 재건축은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그죠? 근데 지금 다들 왜 말 한마디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민감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죠? 예. 자. 그리고요. 자, 이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박은정이 눈에 확 띄었다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 때문에 눈에 확 띄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사하게, 아이고, 그 말 한마디 갖고 내가 눈에 확 띄었다 그랬을까봐? 아니지. 에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시나, 다들. 에이? 자, 보세요. 예, 오늘 이 박은정 의원이 오늘 엄청난 걸 하나 깝니다. 새로운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를 딱 까요. 그리고 그 자료는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모르던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나오는 순간 다들 하는 게 떨어졌었어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어떤 사람의 존재가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의외의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라고, 그것도 집단항명죄로 기소하라고 요구를 했다. 의외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육사 출신으로 사법시험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다더라. 자, 그 사람은 이게 누굴까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사람이 도대체 윤석열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단박에 해결해주는 폭로가 오늘 나왔죠. 자, 그 단박에 해결이 되는 폭로 내용부터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뒤인 7월 19일이면 최수근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 벌써 일주기가 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오늘 접했습니다. 왜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았냐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온 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해병대까지 자원 입대한 건강한 청년이 왜 죽음에 이르러야 했는지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핵심 책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추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8월 3일과 4일 통화 기록입니다. 8월 3일 14시 45분 07071로 시작되는 이 전화는 확인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에 용인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석 씨입니다. 용인병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단수 공천된 것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역시 윤석열 사단은 경선 없이 전략 공천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육사 39기 고석씨는 국방부와 합참 등에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과 고석은 같은 육사와 군 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서 나왔듯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을 빼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의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또한 8월 30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이며 군 법무관인 이모 중령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요직에 근무 중인데, 고석, 김동혁, 이모 중령 등 육사와 군 법무관 출신들이 최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3인방입니다. 공수처가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종섭과 통화했던 고석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종섭과 고석, 김동혁, 그리고 윤석열의 사자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이 그 국회 법사위 첫날이잖아요. 박은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자, 첫날 등판에서 이 정도 활약을 했으면 잘한 거는 맞죠?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자고요. 자, 이렇게 첫날 첫 등판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아주 뿜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고석이라는 사람은요, 육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육사 출신 중에 이 소위 마치고, 그러니까 소대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중2 한 2년 차쯤에 그 대학에 그 위탁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석 씨는 소대장을 마치고 중2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 위탁 교육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법시험을 쳐요.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군 법무관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데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는 김동혁 검찰단장과 막역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육사 출신의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 라인, 그래서 현재 군은 법무관을 했다는 이 라인들이 이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한 핵심 라인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윤석열을 엮어주는 고리가 뭐다? 고석입니다. 이 고석은 학교를 다니면서 윤석열하고 대빵친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고석이 얼마 전에 뜬금없이 갑자기 공천을 받아서 용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고석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출마를 했겠어? 윤석열하고 아삼육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한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랑 전화를 했다고? 이종섭이랑 전화를 했더라고. 결국 뭘 말한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군 인맥, 소위 말하는 군 법무관 인맥하고 이종섭하고 연결되는 라인이 바로 이 고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고석이 전화한 이 부분은 윤석열의 비선 라인, 특히 윤석열의 비선 라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군 법무관 비선 라인, 육사 나오고 서울대에서 뭐 위탁 교육받고 뭐 기타 등등 요렇게 했던 애들이 다 비선으로 지금 포진해 있는데 이 라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고석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군인들은요, 군인들끼리 절대 안 친해집니다.
누구가 또 같이 친해진다? 마누라끼리 꼭 같이 친해져요. 절대 남편들끼리 친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부인들끼리 같이 친해져. 이 말은 뭘 말한다? 고석 씨 부인하고 김건희하고도 가까운 관계가 성립됐을 거라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 뭐다? 아, 뭔가 막 나온다, 그치? 예. 이 부분이 오늘 박은정을 통해서 공개된 겁니다. 자, 사진 한번 우리 짜릿하게 한번 더 보실까요? 확대된 사진. 예. 제가 이 0107로 시작하는 이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0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는 군용폰 번호입니다. 이 위에도 보면은 71로 시작되는 번호가 꽤 있죠. 71.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 중에 71로 시작되는 번호는 군용폰 번호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자, 박은정 의원이 오늘 한 건 제대로 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젠파랑이님 부인끼리 그러니까 내가 달리 군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군대하고 비서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군의 비서는 아줌마들끼리 부인들끼리 라인이라니까. 절대 군대에서 부인들끼리 이 라인을 빼고는 얘기를 못 한다니까. 희한한데 그게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 이순자하고 김옥숙하고 그렇게 친했대잖아요. 근데 전두환이 먼저 대통령이 되면서 이순자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니까 김옥숙이 그렇게 눈꼴 시려고 했대잖아. 김옥숙 씨가 나이가 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했었대. 그런데 나중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확 쌩까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순자가 그때 엄청 충격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그때 만났던 아줌마들, 그러니까 지금 다 할머니 돼 있겠지. 90 된 이 할머니들끼리도 지금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할머니들끼리 골프 치다가 뭐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뭐 하더라니까. 지금도 이 할머니들끼리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90살 된 할머니들끼리 놀랬다니까요, 내가. 자, 그 얘기는요,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